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인생 역시 순탄치만은 않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저는 40대 남자로 정말 가슴 아픈고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사랑스러운 아내와 가족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네요. 들으시면서 오른쪽 아래 구독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인데요. 저는 장남으로서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악착같이 돈을 벌며 사업까지 이것저것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는 여유를 갖춰갔지만 연애 시기도 결혼 시기도 모두 놓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대학 동기와 함께 저녁을 먹던 중에 제 동기 지인을 같은 식당에서 마주치게 되면서 합석을 하게 되었고 그때 함께 식사한 동기의 지인과 잘 되어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동생이라 처음에는 식사 자리에서 오빠 동생으로 말을 트게 되었고 그 이후에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고 유머 코드도 잘 맞아 연락을 주고받게 되다가 연인 사이로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었죠. 여자친구는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 참 진국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평소에 저한테도 지극정성으로 잘했지만 저보다도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잘했어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배려하고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들까지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속이 참 깊다고 생각했고 계속해서 만나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속이 깊은 사람이 되었는지 알 수 있었죠. 저희는 서로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한 번은 여자친구가 저에게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이 만남을 이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해. 이걸로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두려운데 오빠라면 내가 믿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미경아 다 말해. 나는 언제든 들을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말하는 게 힘들면 내일 말해도 되고 내일도 힘들면 네가 괜찮을 때 언제든지 말해. 아니야, 나 지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빠도 알다시피 내가 고아원에서 나왔잖아.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버림을 받았는데 내가 버려졌을 때가 6살 때라 나는 부모님에 대한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제 여자친구는 그때부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가정폭력범인 것 같아. 늘 술만 마시면서 집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엄마를 때리는 거였어. 내가 어릴 때라 완전히 다 기억이 나는 건 아닌데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건 한 번은 주방도구 같은 걸로 엄마가 얼굴을 맞았는데 그게 잘못 맞았는지 눈 옆에서 피가 나더라고. 나는 그걸 방구석에서 보고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었고 그때 아빠는 술을 마시고 집을 나가셨던 것 같아. 어린아이가 겪어도 되지 않은 일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낸 이야기를 꺼내며 제 여자친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꺼내놓았습니다. 근데 있잖아. 내가 아는 보통의 엄마들은 본인은 맞더라도 자식은 보호해주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내가 크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우리 엄마는 아니었어. 본인이 맞은 게 너무 억울하다면서 엄마가 당했던 걸 그대로 나에게 행동했고 나는 온몸에 피멍이 안 되는 날이 없었어.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 엄마가 맞으니까 나도 맞아야 하는 건가 보다. 참 웃기지? 근데 우리 엄마는 참 끝까지 나한테 나쁜 사람이었어. 우리 아빠가 결국에는 집을 나가버리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엄마도 날 버렸어. 아빠가 집을 나가 몇 달 뒤에 내 손을 잡고 직접 고아원으로 날 데리고 가더니 이제부터는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너 알아서 살라며 버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난 혼자였고 고아원에서 지내게 된 거야. 미경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야? 대체 그 어린아이에. 오빠 나 진짜 힘들었어서. 근데 이걸 내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나한테도 우리 부모님의 성향이 있을지 모른다며 날 떠나가더라고. 그게 나한테는 가장 힘든 일이었어.
나는 내 꿈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큰 꿈을 기대한 걸까? 아니야, 아니야, 미경아, 왜 그게 큰 꿈이야? 이제 나랑 우리 꿈 이루자. 내가 너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아빠로 좋은 남편으로 평생 너 책임질게. 내가? 오빠 정말 고마워. 나 진짜 행복해지고 싶어. 그날 저는 제 여자친구를 안아주면서 말로만이 아닌 정말로 그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속사포로 결혼을 진행해 저희는 의식을 올리게 되었죠. 결혼 이후 저희는 정말 저와 제 와이프와 꿈꿔왔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아내와 저는 서로를 아껴주며 잘 지내고 있었고, 결혼 전에 시작했던 반도체 장비 사업이 잘 되어 승승장구하며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땐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시간만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오빠, 내가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임신이 쉽지 않아서 좀 고민이야. 오빠 닮은 아이 낳고 싶은데.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말자. 병원에서도 쉽지 않다고 하셨잖아. 자연 임신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좀 더 노력해보자.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면 돼. 오히려 조급해하면 더 힘들어질 거야. 알았지? 계속 노력하자, 자기야. 그 말을 들으며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내 나이는 40세, 아내는 37세로 둘 다 적지 않은 나이라서 자연 임신이 바로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늘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내가 그 고통을 함께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아이를 빨리 가지길 원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잘 될 거야. 조금 더 힘을 내자. 나는 아내를 다독이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그렇게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던 중 저는 또 다른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사장님, 이번 계약 따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될 리가 없어. 사장님, 얼마 전에 다른 업체에서 그쪽과 접촉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그쪽이 우리보다는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말도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계약은 따내야 해. 알지? 우리 이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알겠습니다, 사장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우리는 경쟁업체에 밀려 계약을 따낼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저는 큰 빚을 지게 되었죠. 반도체 장비를 취급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상대 회사의 단가를 맞추기 위해 외국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들여왔지만 그 모든 것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는 사업 빚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고 아내와 부모님의 이름까지 빌려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을 제외한 온 가족이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결국 사업은 부도가 나면서 저는 망하게 되었죠. 그때부터는 갚아야 할 빚에 시달리며 아내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아내는 나를 걱정하면서도 끝까지 함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 역시 점점 무너져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더 이상 아내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느 날 저는 아내에게 무작정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말 그대로야. 나 더 이상 너랑 살 수 없어.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내가 싫어지기라도 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이 생활이 너무 지긋지긋해. 나 더 이상 널 책임질 수 없어. 나 때문에 너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 정말 보기 힘들어. 그런 거면 나 괜찮아 여보. 지금처럼만 살아. 그냥 내 옆에 있어주면 돼. 내가 돈 벌고 빚 갚을 때까지 조금만 고생하면 되는 거잖아. 나는 이혼하고 싶어. 절대 싫어. 너는 나에게 정말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 그럼 이혼하고 가라. 나쁜 놈. 진짜 쓰레기야. 그렇게 말을 뒤로 하고 나는 집을 나와버렸어요. 아내의 이름으로 된 집과 부모님의 빚은 내가 무책임하게 내버려둔 채 제 명의로 된 대출 빚만 갚으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혼자서 살아갔습니다. 저는 부모님도 찾지 않고 모든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고 철저히 혼자 살아갔죠.
세상에서 나의 존재는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외로움과 그리움이 사무치면서도 다시 용기를 낼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일용직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 겨우 생계를 유지했으며 한 달에 내야 하는 어마어마한 빚만 메꾸며 신용불량자로서 살아갔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어느 날 대천에서 일이 있어 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대천에서 진행 중인 큰 펜션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 일을 마친 후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가던 중 저는 길을 걷다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쪽에서 아내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는데요. 너무나도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은 나를 한순간에 사로잡았죠. 순간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손에는 아기가 아장아장 걷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내 동생이 있었고요. 저 그것을 보고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아내와 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너희 둘 대체 뭐 하는 거야? 형, 정말 안성희 형이야? 나는 동생에게 온 힘을 다해 뺨을 날렸습니다. 동생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랐지만 곧 나를 알아보더니 반가워하며 나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며 서 있었더라고요. 형, 왜 이제 왔어? 어떻게 여기 온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너 왜 내 아내랑 그렇게? 그 아이, 형 딸이야. 동생의 말을 듣고 나는 모든 사고 회로가 멈췄죠. 분명히 내가 떠난 뒤에는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 동생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미경이는 임신한 적이 없는데? 맞아, 그 아이는 형 딸이야. 그렇게 동생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려 하며 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신이 없었지만 일단은 동생과 미경이를 따라 근처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어요. 형, 내 말 지금부터 잘 들어. 그동안 있었던 일 내가 전부 다 설명해 줄게. 형수 나 형이나 지금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힘든 것 같으니까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동생의 말대로 저와 아내는 서로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듣는 것만 해도 정말 벅찬 시간들이었거든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동생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이 그렇게 나도 부모님도 형수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나서 내가 형수를 찾아갔었어. 솔직히 처음에는 형 찾아다니고 충격받은 부모님 보살피고 하느라 몇 달 형수 신경도 못 썼어. 어차피 이혼했으니까 형수가 알 길 가서 잘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래도 가족이었으니까 또 형이 좋게 떠난 것도 아니고 해서 잘 지내고 계신 형수가 궁금한 마음에 찾아갔어. 근데 임신을 했더라고. 너무 놀라서 물었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런데 형수도 형이랑 이혼하고 나서 알았던 거지 본인이 임신한 상태였다는 걸. 그래서 나도 백방으로 형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리고 잠적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겠어? 결국에는 형수가 태교하고 아이 출산할 때까지 부모님이랑 내가 돌봐줬었어. 형이 떠넘기고 간 빚 때문에 형수는 일도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나도 2개의 일을 하면서 부모님 빚 갚아 나갔어. 저는 동생의 말이 들려올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형수는 형 돌아올 거라고 하면서 그 짐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는데 우리가 반대했어. 그거 어차피 담보 잡힌 거 빨리 해결해서 빚이라도 청산하고 부모님 집 근처에 작은 집 하나 구해서 아이랑 잘 지내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도 다 팔아넘기고 지금은 부모님 집 근처 대전에서 형 딸이랑 형수랑 둘이 지내고 있어. 여기서 형을 만나다니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나 봐. 형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나나 부모님이 도와주긴 했어도 그래도 엄마 혼자 기운 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 부모님에게 형수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집 근처에 살면서 맨날 들어가 집 쓸고 닦고 저녁 차려놓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있었는지. 그게 다 형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형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럴 수 있었던 거야. 미경아, 미안하다, 미안해. 저는 동생의 말을 다 듣고 나서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고생한 아내를 생각하며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런데 순간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아내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울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저를 한껏 안아주었어요. 오빠, 울지 마. 미안해하지도 마. 이렇게 만났으면 됐잖아. 오빠가 내 상처 보듬어 준 것처럼 나도 오빠를 보듬어 줄 수 있어. 말했잖아. 내가 오빠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나는 한순간도 오빠를 놓은 적이 없어. 오빠 마음 약하고 좋은 사람이라 나한테 순간에 실수했을지 몰라도 끝까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나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오빠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확신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나 떠나지 말고 나랑 우리 딸이랑 같이 있어줘. 나는 정말 그거 하나면 돼. 놀랍게도 저를 원망하며 뺨을 후려갈겨도 부족한 저에게 제 아내는 오히려 제가 아내의 상처를 듣고 나서 안아주었던 것처럼 저의 한껏 움츠려진 어깨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제 한심한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든든한 등대처럼 저를 기다려준 그녀가 너무나도 고마워졌고요. 감격적인 재회를 통해서 저는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저로 인해 힘든 삶의 상처를 다시 책임져야겠다는 힘이 마구 생겨나게 되었거든요. 그 모든 것은 저를 향한 아내의 변함없는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희생과 사랑을 아낌없이 주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어둠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는 그날 놀라운 사실들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의 재회 현장을 보며 동생도 격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저희 남동생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어요. 누군가 싶어 쳐다보니 동생이 저에게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를 하더군요. 형, 인사해. 내 아내야. 3년 전에 형이 도망가기 전에 만나곤 있었는데 그 이후에 결혼하게 되면서 지금은 내 와이프가 되었네. 놀랍게도 동생도 그 사이 결혼을 한 상태였고 동생의 와이프도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생에게 자신이 모아온 돈을 보내 우리 집안의 빚을 갚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제 부모님과 아내까지 보살피며 저의 아내와는 서로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만 빼고 정말 힘들지만 그 속에서 행복한 삶을 찾아 살고 있는 듯했죠. 형,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한테 가자. 올해 아버지 칠순이었어. 그래서 축하해드릴 겸 해서 가족 여행 온 거야. 형 만나기 전까지 계속 같이 있다가 피곤하셔서 숙소로 들어가셨고 내 와이프는 근처에 화장실 갔다가 내가 카페로 옮겼다고 하니까 나중에 오다가 우리 대화 끝날 때까지 다른 자리에서 상황 지켜보다가 이렇게 다가온 거야. 저는 한꺼번에 쏟아지는 이 일이 다 놀랄 만한 일인지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불효를 크게 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얼른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았어요. 동생 부부와 아내, 저의 딸과 함께 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한 번의 감격적인 재회를 했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누구야? 정말 내 아들 맞아? 내 큰아들 맞나? 숙소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제 얼굴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끌어안기 시작했고 아버지도 함께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저희는 서로를 마음껏 안아주었습니다. 한참을 끌어안고 있다가 제대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시작할 때 평소 무뚝뚝하셨던 아버지가 눈물을 또다시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위로받았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큰 위로와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안성아, 실패해도 된다. 얼마든지 넘어져도 돼. 얼마든지 무너져도 괜찮아.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잡아주면 되잖아. 그러라고 가족이 있는 거야. 그러라고 부모가 있는 거다. 아버지의 이 한마디에 저는 수도꼭지처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동안의 고생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불효한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벌이지 않겠습니다.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됐다.
벌써 내 아들이 이렇게 살아 돌아왔으면 된 거야. 다시 와줬으면 된 거야.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돼. 그러면 된 거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울먹이셨습니다. 우리 성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그 좋던 얼굴이 이렇게 상했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다시 사람답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돼. 저는 부모님께 제 다짐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못했던 효도에 대한 사죄의 마음으로 큰절을 올렸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아내도 함께 큰절을 올렸고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다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다시 혼인신고를 했고 신용회복을 신청해 하나하나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직장도 구했고 밤에는 배달기사 일을 하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딸아이는 아내가 매일 제 사진을 보여주며 아빠라고 가르쳐준 덕분에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도 금세 저를 아빠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애교가 많은 사랑스러운 딸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 아픔을 보듬어주고 실패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데 저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미경아, 그리고 예쁜 우리 딸 지아야. 이 아빠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해.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의 사연도 기대되고 궁금하시다면 우측 하단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재밌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